안녕하세요. 김관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과거의 부채로부터의 자유. 둘째, 채무자에게 남겨주는 재산. 셋째, 앞으로 버는 재산. 이것을 채무자가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그 세 요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채무자에게 남겨주는 재산, 즉 면제재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파산제도 초기부터 상인이 망하면 채권자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남겨주었다고 하는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역사적인 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재벌이 망하면은 뭐 3대 간다든가 뭐 이런 말도 있죠. 어쨌든 채무자가 자기 가진 것을 채권자들에게 전부 내놓고 나가버린다면 이론상 그는 벌거벗고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가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망해서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고 또 이 사회연대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무자비하게 강제집행을 해서 채무자를 못 살게 하여 노숙자를 만들면 그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성을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의식주 생활을 하는 최저한의 기반은 남겨두는 것이 바로 이 절차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입니다. 우리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우리 파산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민사법의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관계를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산법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민사법이 합한 거죠. 어찌 보면 이건 파산 절차의 본질상 당연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서 봤듯이 모든 채권자가 소송을 하고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을 하나로 압축한 것이니까 그와 같은 민사법상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도 존중되는 것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민사법에 이 면제재산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회생법 자신도 이 면제재산을 따로 정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중첩되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편의상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은 어, 면제재산이다. 파산법에서도 면제재산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압류금지 대상은 뭐 부동산은 압류금지 대상이 없어요. 동산하고 채권이 있습니다. 동산 한번 봅시다. 쭉 읽어보면은 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보통 텔레비전, 에어컨, 비싼 가구, 골프용품 뭐 이런 것 같이 그 자체로 이 중고물품 거래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압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당근에서 뭐 무료 주기라든가 뭐 돈 10만 원, 돈 5만 원 뭐 이 정도에 팔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잘 안 해요. 또 이론상 현금, 수표, 보석류, 명품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압류 대상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뭐 돈 갖고 있다가 압류를 당하려면은 집행관이 이 채무자의 몸 수색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하죠. 우리나라는 이 공권력이 그렇게 많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의 뭐 제복 도구 그 밖에 이해 준하는 물건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것이 될까요? 뭐 전문직 종사자가 쓰는 거, 뭐 변호사가 쓰는 컴퓨터 이런 거 압류 금지 대상일까요?
뭐 확실한 판례 같은 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이 전문직 종사자의 것임을 들어서 변호사 한 분이 채무자인데 이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신 재판을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뭐 사무용 컴퓨터 같은 거는 살 때는 돈이 들지만은 처분할 때에는 돈 내고 버려야 하는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은 뭐 압류 안 한다고 가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기업에 대해서 이 저기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라든가 가게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 동산 압류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이 채무자들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가난한 채무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 이거 생활하는데 쓰는 도구들을 압류당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보면은 195조 1호에 보면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 가구 이런 것들 그 생활 필수품을 압류를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호화로운 거 아니면은 뭐 이거를 저기 압류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 모두가 다 채권자의 몫이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나름 우리나라도 이 동산, 가게가 쓰는 동산에 관한 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압류 금지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사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봐요. 뭐 텔레비전, 에어컨, 가구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고도 소비 사회가 되고 이 소득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이 그 중고 가치를 많이 상실했잖아요. 꼭 굳이 뭐 최신형을 봐야 되나요? 다음 채권입니다. 특히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 연금을 받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세금 채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예금 채권 뭐 이런 것들인데 어, 급여 먼저 보겠습니다. 급여 압류 많이 당해요.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 또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급여 압류 당하면은 사실 조금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급여 압류를 또 시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뭐 생활비 통장, 그거 현금하고 합쳐가지고 예금을 185만 원까지는 뭐 보장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월 185만 원입니다. 월 185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 월 185만 원으로 2019년도부터 개정이 돼 있네요. 한편 이 300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고액이 되면 압류 금지 금액이 적어집니다.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2분의 1만 압류 못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 채권자 쪽에서 아마 로비했던 것 같으죠. 급여가 고액이 되면 압류 금지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6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4조 2항의 계산식을 보면은 자, 월 300만 원을 2분의 1에서 뺀 다음에 그 금액의 2분의 1만 이 압류 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면은 반액은 350만 원이죠. 그 3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은 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분의 1을 하면 25만 원이 됩니다. 그럼 325만 원을 압류
금지 금액으로 하면은 압류 가능한 금액이 375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의 반 뚝짜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의 반 하면 100만 원이 되고, 그러면은 2호에 의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 1호에 의한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 압류 금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60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각종 연금입니다. 이것 각 단행법에 따라서 압류 금지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 다 단행법에 따라서 압류 금지됩니다. 물론 예외도 가끔 있어요. 압류 금지, 상계 금지 이런 거에. 다만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게 신탁을 해놓고 그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민사법상의 권리가 존중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압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판례도 없습니다. 다음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략 의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 8조가 우선 변제를 받도록 규정해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건데, 서울시에서는 5,500,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뭐 4,800,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같은 데는 2,800, 그 밖의 지역은 2,500 이렇게 보호를 해주네요. 여기 서울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네요. 이 정도면 사실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면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의 보증금이라 그래도 거의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 뭐 한 150만 원 정도 내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 압류를 해가지고 이걸 그 채권자가 접근을 하려면은 강제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쫓아내는데 소송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임차인인 채무자가 매달 월세를 안 내고 청산당하는 경우에는 뭐 이 압류 금지 금액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또 그 배당 절차 같은 거 거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뭐 돈 1,000만 원 정도 더 넘어가는 금액 정도에 대해서는 뭐 도대체 걱정하실 것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면제재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